안녕하세요. 하루만 내비입니다. 오늘은 5월 6일 오늘 연휴의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보시죠. 갑시다. 오늘은 저의 개인적인 얘기들로 시작을 할까 해요. 제가 왼쪽 오른쪽도 잘 구별을 못하고요. 그리고 엄청나게 심각할 정도의 길치입니다. 길을 잘 몰라요. 제가 지금 이 동네에 살고 있는 게 거의 20년도 넘었죠.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와이프랑 뭐 식사하러 어디 가자 그러면 식당 위치도 잘 못 찾아서 내비를 키우고 간다거나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다녔던 길로 가거나 그런 경우들이 자주 발생을 할 정도로 길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내비라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운전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비를 켤 때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예전에 제가 어느 지인분께 이런 얘기를 농담 삼아서 많이 하는데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건 네가 거리나 방향이나 그런 길을 찾는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얘기를 듣고 약간 충격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 자신을 좀 돌아서 봤더니 정말 길을 갈 때 버스를 타거나 길을 다닐 때도 여기는 풍경이 좋구나, 여기는 이런 가게들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보고 길을 외워야겠다, 이 길이 어떻게 생겼지, 이런 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심지어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 예전에는 핸드폰이 없었으니까 책을 보거나 음악 듣느라 바깥 구경도 거의 하지 않았고, 여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야겠구나 라고 하는 관심이 정말 하나도 없었던 거였죠. 그 말이 맞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와이프는 반대로 길 찾아 헤매는 그런 탐험가적인 성격이 강한 건지 동네에서도 요 골목도 들어갔다가 저 골목도 들어갔다가 골목 찾아 산말리를 하고 계시는 스타일이신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물론 그 결과로 저는 아직도 동네에서 식당을 가거나 어딘가를 가야 될 때 아직도 계속 내비를 켜고 있고, 아니면 갔던 길로만 가야 되는 스타일이고, 와이프는 새로운 지름길을 찾아서 요리조리 싹싹 잘 빠져나가더라고요. 결국에 그것도 어찌 보면 능력인데, 능력의 차이가 되게 확연하게 발생을 하기 시작을 했죠. 저는 제가 길치인 건 유전이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다른 집안 식구들은 모두 다 길을 잘 찾습니다. 엄청나게 잘 알고요. 결국 어디서 차이가 발생하냐,
생각해보면 결국엔 관심을 첫 번째 가지고 있느냐, 내가 뭔가를 하고 할 때 그거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으면 당연히 해야겠다라는 시도도 노력도 들어가지가 않게 되겠죠. 첫 번째는 관심입니다. 두 번째, 그에 맞는 노력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노력은 뭐 다 아시다시피 얼마만큼 인풋을 했는지, 그 인풋의 강도가 어느 정도였는지, 결국 시간과 깊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까 길을 외우는 거에 대해서 대입을 해보자면, 저는 관심도 없었고 노력도 하지 않았고, 물론 시간에 대한 투자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내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달리기에 비교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일단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아, 나 되게 잘 달리고 싶은데, 마라톤 대회 풀코스까지 나가보고 싶은데, 서브 3 뭐 해보고 싶은데, 이러신 분들, 그런데 기량은 자꾸 안 올라오고 하시는 분들, 저도 이제 카페나 이런 곳에서 가끔 보거든요. 저보다 훨씬 어린 친구들이나 에너지가 막 많으신 아주 영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타고난 능력치가 저와는 다르기 때문에 쉽게 속도도 올릴 수 있고 근력도 강화할 수 있고, 그래서 조금 더 적응을 빠르게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근데 그거는 이제 개개인마다 약간씩은 다르겠지만, 거기에도 물론 부상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라던가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방법이든지 여러 가지 관심과 또 시간 투자, 노력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러닝에 대한 마일리지가 쌓여야 LSD도 할 수 있는 거고, LSD가 돼야 풀코스건 장거리건 뛸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천히 거리도 늘려나가고 시간도 늘려나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들하고 뛸 수 있을 정도의 심박수도 가져갈 수 있게, 뭐 물론 저도 심박수 되게 높습니다. 지금 얘기가 좀 길어지긴 했는데, 결국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물론 엘리트를 노리거나 정말 순위를 가려야 될 정도의 하이클래스급에서는 당연히 유전자라든지 선천적으로 타고난 능력이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일단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 관심에 걸맞는 시간과 노력의 깊이, 요 세 가지가 저의 실력을, 그리고 여러분들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른 요행은 없어요. 어느 분야건 실력이 안 올라온다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에 걸맞는 지속적인 관심과 인풋을 계속 넣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준에 도달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때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겠죠. 단군 신화에서
곰이 쑥과 마늘을 먹고 웅녀가 된 거는 오로지 존버했기 때문입니다. 호랑이는 그 존버를 못했죠. 힘들죠. 그 힘듦을 꾸준히 해낸 거죠. 그러면 웅녀가 될 수 있습니다. 호랑이로 남을 것인지 웅녀로 환생할 것인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칠게요. 다들 연휴의 마지막 날 즐겁게 보내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시작해 봅시다.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안녕.